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1월 5일 일요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월 5일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기 마필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뭐 경험해봐서 알듯이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인기 마필은 외곽에 있는 11번 미스터 스톰이죠. 미스터 스톰이라는 마필 자체가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렸습니다만은 스타트가 워낙 괜찮아요. 그리고 1000m가 아니고 1200m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자연스럽게 중속력을 위해서 쭉 치고 나온다고 그러면 선행 내지 선입을 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개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지만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다. 그리고 뭐 미스터 스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아마 현장에서 최저 배당은 9번 레전드 탄생의 김동수 기수가 갈 것 같은데, 레전드 탄생은 이제 뭐 당연히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마필이라서 보기는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드리지만은 같이 다 성장세거든요. 인기 마필도 성장세고 비인기 마필도 성장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전드 탄생보다는 비인기 마필들의 성장세가 조금 더 좋아 보였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마필이 뭐냐? 이번 경주 11번 미스터 스톰은 뭐 인기 마필 중에 인정을 하고, 복병 마필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안쪽에서는 이 5번 원더풀 동춘을 좀 봐야 됩니다. 김태원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원더풀 동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게 주로도 무겁기도 무거웠는데 안쪽 주로가 상당히 좀 다소 무거웠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코스를 밟아가면서 결승선에서 약간 발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김태훈 기수가 중간 정도로만 전개를 해준다고 그러면 직전에 보였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교 상태도 직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래서 5번 원더풀 동춘이 여기에서는 복병 마필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한 마리는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매직 사일런스입니다. 자, 매직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기수하고 이번 기수하고 기수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기수가 변경이 되었다고 무조건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기수가 변경됐으면 거기에 맞게 또 마필의 변화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태가 올라왔다. 자, 5번 원더풀 동촌도 조교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이고, 8번 매직 사일런스도 조교 때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기수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번 1경주 복병 마필은 5번, 8번 두 마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레드나 운주가이하고 비비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한 발걸음일지 모르겠으나 3차권에서는 삼복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황제를 이 삼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일요일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뭐 요즘에 유튜브 이슈가 좀 많이 있어서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원활하게 또 시청도 가능하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이 5번 정우주 기수의 라운더 스포럿입니다. 이 마필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기는 한데, 5번 라운드 스퍼럿 데뷔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조교 때 컨디션은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망사 눈가면까지 신청을 했어요. 망사 눈가면도 신청을 하고 집중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조교 때 컨디션도 데뷔전 치를 때보다는 좋아졌고, 아무래도 뭐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빠릿빠릿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빠릿함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중간에 있는 마필들이 다 팔립니다. 이번 경주 서울 2경주 같은 경우는 자, 5번 라운드 스퍼럿, 벌교 DY, 뭐 브리도 트로피, 아치데 이 4마리의 마필이 현장에서 세트로 꽉꽉 팔려서 압축돼서 팔릴 그런 마필들인데, 자, 벌교 DY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모습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7번 브리더 트로피죠. 현장에서 뭐 당연히 인기 마필로 팔린 마필인데 직전에 이 코지 기수 말타는 거가 그걸 보고 이해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말을 저렇게 탈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바로 김용근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전에 코지 기수가 이제 좀 전개상의 실수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실수가 결과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어서 이번에 이제 브리더 트로피를 김동철 조교사가 김용근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직전에 전개가 좀 이상했다. 이번 경주도 자 5번 라운드 스퍼럿, 돌교 DY, 브리더 트로피, 아치대 이 4마리 인기 마필들이 조교 때 컨디션도 여기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 딱 4마리만 좋더라고요. 인기 마필들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좀 보고 가장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을 골라서 축을 잡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인데 축마 선정만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인기 1위 라운주얼스톤. 데뷔전에서 후위권에 따라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실상적으로 이 망아지들이 데뷔전을 뛰면서 그 모래를 다 받고 라스트에 추입해서 올라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싹수가 있는 애들만 가능한 그런 전개죠. 망아지들의 대부분 잘 뛰는 모습들을 보면 앞에 가서 뛰죠. 모래 안 받고 선행 가서 한 바퀴 돈다거나 선입에서 외곽에서 한 바퀴 돈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망아지들 경주에서 많이 보이는데 라운 주얼스톤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후미권에서 모래 다 맞고 결승선에 추이불력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서 라운 주얼스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기 최저 배당은 이 8번 꿈의 향기가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꿈의 향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12월 8일 경주죠. 그날의 서울의 주로는 안쪽이 무겁고 중간 주로가 가벼웠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동화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죠. 이동화 기수가 그날 그 경주에 상당히 전개를 잘 풀어냈어요. 안쪽이 무거워서 다른 상대 마필들이 좀 고생을 할 때 이동화 기수는 외곽 전개를 하면서 좀 더 쉽게 전개를 풀어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다른 마필들은 불편하고 나는 좀 유리하게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맞짱을 뜬다고 그러면 얘가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8번 꿈의 향기가 최저 배당으로 빠질 텐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제가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2마리가 다 지금 직전 경주 휴양을 다녀와서 복귀전을 치르고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온 마필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4번 송당망치죠.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송당망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9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 돌아오면서 CC1 기수의 송당망치인데 직전 이제 몸을 풀었죠. 9개월 만에 뛰었으니까 몸이 약간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정상 주기 돌아오면서 상당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근데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4번 송당망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마리가 있죠. 이 7번 매니윈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8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이번 경주 정상 주기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당망치와 같이 이 2마리가 정상 주기 돌아오면서 발걸음은 가벼워졌어요. 2마리의 복병 마필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장에서 저는 2마리를 다 가지고 갈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둘 중에 한 마리를 좀 세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 4번 송당망치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부산 1경주는 제가 시작하는 경주부터 준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입맛에 맞는 경주들이 일요일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 1경주를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이유는 최고 인기 마필이 3번 바벨 트레페오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최시대 기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고였고 자, 또 유현명 기수는 나름대로 또 전혀 또 예전의 유현명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 두 기수가 정말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2마리가 깜빡이로 갑니다.
근데 바벨 트레페오는 최시대 기수도 최시대 기수인데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못한 게 있습니까? 잘 탔거든요. 깔끔하게. 그런데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발걸음의 성장세는 직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좋아진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 토함산 타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직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그냥 그저 그러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최저배당은 저는 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망아지들의 경주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아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도 당연히 경주 경험이 좋고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좋아졌어야 되는데 인기 마필들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비인기 마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부를 가야 되는 거죠. 비인기 마필들의 상승세가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그 좋아진 복병 마필을 중심으로 얘네들도 뭐 가지고는 가겠습니다만 세게 보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또 좋아진 복병 마필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는 제가 충마로 딱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또 한 마리는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복병으로 복대 북으로 붙여 볼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복병 대 복병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메이드가 되겠죠. 부산 1경주 준매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가볍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한우리가 현장에서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다소 좀 오르기는 했는데 그냥 56.5 정도면은 일반적인 부담 중량이죠. 그리고 다른 마필들은 이미 발걸음이 다 나왔어요. 17번, 20번, 30번 뛴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발걸음 나온 마필들이 대부분이다. 한우리는 아직 성장세죠. 그리고 한우리에 붙여서 최저배당으로 빠지는 1번 벌교 데스티노가 이 두 마리가 1번, 4번이 최저배당인데 벌교 데스티노는 직전에 데뷔전에 우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벌교 데스티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성장세도 직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연투가 가능하겠죠. 1번, 4번 두 마리의 최저배당인데 두 마리의 성장세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일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부산 2경주는 제가 부산에 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산은 시작하는 1경주, 2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는데 후반부는 입맛에 맞는 경주가 없어서 좀 빠르게 잡았으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이번 경주 왜 승부처냐? 인기 1위 마필은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원스헤이데이입니다. 안쪽에. 근데 원스헤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송경윤, 유현명, 우에다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했어요. 근데 송경윤 기수도 잘 탔고 유현명 기수도 나름대로 정말 최적 전개를 했고 직전에 우에다 기수도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더 볼 수 있겠죠. 기승술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하지만 원스헤이데이라는 마필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닥적으로 메리트는 없는 마필이다. 특히나 직전 경주 이제 암말 한정 경주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암말 한정 경주예요. 수말은 없고 암말만 나오죠. 근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암말 한정 경주 뛰었던 마필들과 계속 수말들과 뛰었던 마필들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저배당은 어떤 마필이 최저배당을 가지고 가냐? 최영경 기수의 세븐퀸이죠. 우리가 금요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실바 기수의 인기 유리 400kg 조금 넘어가는 이런 마필들 인기 유리 가면 상당히 좀 불안하다. 몸싸움도 안 되고 부담 중량 높고 그러면 정말 불안하다. 직전에 세븐퀸 어떻게 뛰었습니까? 419kg였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더 불어서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마필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원스헤이데이, 세븐퀸 이 두 마리 최저배당으로 빠지는 이 두 마리는 직전에도 암말 한정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최저배당 저는 좀 인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복병 마필들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는 직전 대비해서 좋아진 것도 없을 뿐더러 편성 자체도 얘네들이 뛰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편성을 만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눈에 띄게 좋아진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저렇게 많이 좋아졌어?
이거 쟤는 좀 의외인데? 라고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교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좋아졌어요. 경주 당일에 컨디션만 잘 맞춰서 나온다 그러면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진 복병마필을 놓고 부산 이경주 승부처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부산에 이어서 암말 한정 편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은 3번 그린 콩코드입니다. 정정희 기수. 직전에 이제 송재철 기수에서 정정희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최저배당으로 빠질 마필은 9번 초원 돌풍이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두 마리가 최저배당인데, 9번 초원 돌풍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을 가서 시원하게 한 바퀴를 돌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문세영 기수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도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인기 마필이 이제 2번 미스 콩코드인데, 미스 콩코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인기 마필로 팔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조교를 보니까 기승자하고 말하고 상당히 좀 많이 싸우더라. 말은 막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기승자는 못 가게 제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말하고 기수하고 싸워서 쓸데없는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경주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이번에는 미스 콩코드가 김태훈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기승자하고 손이 좀 잘 맞는 모습에, 직전하고는 조금 다른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더 괜찮다. 인기마 3마리가 뭐 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이런 편성에서 가장 노려야 될 복병마필은 뭐냐? 히어로질 주거든요. 체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암말 한정 편성이 나와서 유리하겠죠.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마필들은 몸싸움을 최소화하면서 나만의 경주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마필들하고 몸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부대끼니까. 그러면 이제 결승선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조건 좋아졌어. 그리고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최소화하고 최적 전개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게 기수가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해서 뭐 기수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상규 기수 말 타는 걸 보면은 아직 좀 한참 더 발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탈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노리지는 못하겠고, 노려야 될 마필인데 기수 때문에 노리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 경주 노려야 될 마필은 뭐냐? 5번 터치참입니다. 부담 중량은 조금 올랐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경주가 암말 한정 편성이기 때문에 암말이 3kg가 부담 중량이 오르면 그것도 역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말들끼리 뛰는 암말 한정 편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얘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발주가 상당히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발주가 잘 나왔습니다.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10마리 뛰는데 9번 게이트여서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외곽 게이트에서 뛰어서 탁 나왔는데 시야에 말들이 잘 안 잡히면 그냥 슉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잠깐 멈칫하다 나왔는데 다른 말들이 확 지나가는 걸 눈에 봤어요. 자, 그럼 말이 뒤로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경주 때 보면. 자, 근데 터치참이 습관적으로 발주도 늦는 마필인데다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직전에는 외곽에서 축 치고 나가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중간 게이트라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조상범 기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말만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직전 경주처럼 스타트가 정상적으로만 나온다고 그러면 터치참이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한 걸음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가 발주를 정상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현장에서 말이 뛰는 거를 봐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복병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마필. 안 팔리죠.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 터치참,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 5번 터치참은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두 마리죠. 안쪽에 이 4번 유림세상, 그리고 외곽에 9번 샤샤. 직전에 두 마리가 같이 뛰었습니다. 직전에도 유림세상이 선행을 갔어요. 그리고 샤샤가 그 옆을 따라가가지고 4번, 9번 이렇게 줄을 서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림세상은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 샤샤는 몰로 기수가 기승을 했죠.
몰로 기수가 정말 머리를 잘 쓰더라고요. 딱 견제를 하면서 앞에 선에 보내놓고 약간 견제를 하면서 괴롭힘을 좀 주고 가니까 김태현 기수가 거기에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딱 결승선에서 이만큼 딱 졌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림세상 안쪽 게이트의 서승원 기수입니다. 직전에 두 마리가 주고받고 했는데 유림세상의 기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두 마리가 또 같이 재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재탕으로 들어오는 경주들이 별로 잘 없지만 이번 경주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자, 뭐냐? 외곽의 11번 골든에어입니다. 자, 골든에어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을 했죠.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골든에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예 안 팔릴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림세상하고 샤샤 이 두 마리는 좋아요, 상태가. 그리고 전개도 잘 나오고.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인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복승식으로 충분히 활용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마필,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 11번 골든에어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강철 드래곤은 출전 취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6번 최광현마죠.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마필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왜 부러졌냐? 직전 경주 최광현마가 왜 부러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능력 마필이 아니고 이렇게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주행 검사도 안 하고 바로 경주에 투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마필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문세영 기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훈련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도 아니었고 3개월의 공백을 극복할 만큼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었고 문세영 기수가 잘 풀어냈는데 말이 못 뛰었어요. 몸이 좀 무거웠죠. 자,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다빈 기수로 변경이 되었는데 직전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정상 주기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낫고. 자, 이번 경주의 인기 2위 마필은 8번 청량산인데,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모습을 좀 보면 CC1 기수가 기승을 하자마자 변화된 발걸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CC1 기수니까는 확실히 좀 CC1이더라 라고, 그 전에 조한별 기수가 탈 때하고는 완전 좀 다른 발걸음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그러니까 청량산 같은 경우도 직전에 1700m, 이번에 이제 1700m를 다시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마리도 괜찮은데 복병 마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마리인데 이거는 주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는 안쪽에 1번 프로시드입니다. 직전에 이제 1400을 뛰고 다시 1700인데 1700 경험도 있는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상태는 괜찮아요. 그래서 안쪽 주로가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 보인다. 금요일 부산처럼. 그러면은 프로시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어떤 마필을 가지고 가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외곽에 출발을 하고 있는 10번 블랙시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마리가 공교롭게 다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블랙시대는 또 스타트가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는 마필이죠. 이 두 마리의 상태가 컨디션이 괜찮아요. 괜찮은 모습이라서 두 마리가 있는데 주로를 봐서 안쪽 주로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 10번 블랙시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쪽 주로가 뭐 그냥 비슷하다. 그러면은 1번 플로시드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마리 주로를 보고 결정을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오아시스 블루, 5번 블랙 펠컨, 그리고 10번 블레이징맨, 이 세 마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 블루라든지 블랙 펠컨, 그리고 블레이징맨, 1800을 주로 뛰는 마필들이고 장거리에서 발걸음이 괜찮은 마필들이죠. 특히 이제 블레이징맨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2주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2주 공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조교 때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현장에서 좀 컨디션 확인이 필요한 마필이고, 뭐 오아시스 블루라든지 블랙 펠컨,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인기 마필들이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뭐냐? 스카이샷입니다. 유현명 기수의 스카이샷. 그러니까 유현명 기수가 금요일에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반짝한 건지 아니면은 몸이 좀 좋아졌는지 그거는 이제 일요일날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도 이 스카이샷이라는 마필을 1800에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잘 탔죠. 어부질이었냐? 그러니까 말이 갑자기 복병마필이 뛰었을 때 자력으로 뛴 마필들이 있고 어부지리로 뛴 마필들이 있죠. 다른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못 뛰어서 밀려 들어왔냐? 아니면 자기가 다른 상대 마필들이 잘 뛰었는데 내가 내 발걸음 유지하면서 잘 뛰어서 들어왔냐? 그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전의 스카이샷은 자력으로 뛰었다는 거죠. 유현명 기수가 잘 타서. 자,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고 안쪽 게이트고 1800이고.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가능한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부산 4경주의 복병마필은 유현명 기수의 4번 스카이샷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일요일 서울 7경주는 제가 서울에서 준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먼저 살펴볼게요. 안쪽에서는 1번 관악산 오투, 그리고 이 7번 블러싱 로드,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이죠. 왜? 직전에 1번 관악산 오투하고 블러싱 로드 두 마리가 대상 경주를 출전했다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부산 보셨죠? 대상 경주 뛰었다가 일반 경주 돌아와서 인기 1위로 팔렸었던 용비표와 꼴찌 왔습니다. 꼴찌. 그런데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왜? 그냥 대상 경주 뛰었으니까 일반 경주 돌아오면 그냥 좋아 보이거든. 대상 경주 뛰었으니까 잘 뛰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뛰어봐야 아는 거지. 대상 경주 나가서 꼴찌 했는데 대상 경주 뛰었다는 게 뭔 필요가 있어요. 뭐 아쉽게 뭐 3착 4착 왔다 그러면은 또 모르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이고 또 한 마리 오썸 브레인 직전에 이제 선행 가서 잘 뛰었죠. 이 세 마리가 인기 마필이란 말이죠. 1번, 4번, 7번 세 마리가 인기 마필인데, 자, 이 인기 마필들보다 발걸음이 더 좋은 마필이 여기에 출전하고 있다 라고 저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상 경주 뛰었던 거 좋아요. 선행 가서 뛴 거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좋지만 뭐 얘네들만 좋아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마필도 좋아진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에 딱 들어온 그 복병 마필을 놓고 이번 서울 7경주 승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인기 1위 마필은 모준호 기수의 블랙볼트. 블랙볼트라는 마필 자체도 못 믿고 17조 장세한 조교사 마방의 마필도 못 믿고 모준호 기수도 못 믿고 이게 블랙볼트는 이 3구가 다 있는 마필이라서 와야 오는 마필. 인기 1위가 현장에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마필이고 그러면 최저 배당은 뭐가 가냐? 7번 희망가람이 갑니다. 구영준 쪽에서의 희망가람. 근데 희망가람 같은 경우는 직전에 송경현 기수가 못한 게 없어요. 정말 잘 탔어요. 송경현 기수가 잘 타서 못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제 기수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송경현 기수가 너무 깔끔하게 타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이 3번, 7번 현재까지는 사전 인기도에서 최저 배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마필들인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저 배당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경주고 자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인기 마필이 외곽의 11번 영광의 터치입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추임력을 좀 보여주는 마필이죠. 자,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금요일에 주로였으면은 이 영광의 터치가 더 유리할 거예요. 선행마들이 그렇게 유리한 주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거운 주로였기 때문에 추입이 잘 먹힌다고 그러면 영광의 터치가 조금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 역시도 영광의 터치도 현장에서 말의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뭐 항상 잘 뛰는 기복 없이 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기복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영광의 터치도 좀 봐야 되겠고 직전에 좀 뭐 반짝반짝 했던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질주열정이라든지 석유 퍼펙트라든지 석유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격당하고 다시 또 주행감에서 받고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석유 퍼펙트가 이 석유 퍼펙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면서 이제 실격을 당해서 그런데 예전에 뛸 때 이제 불과 그러니까 작년 뭐 봄, 여름까지만 해도 얘가 여기 이 정도 편성이면 단승식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여기 출전하고 있으면 1.2배, 1.2배 이렇게 팔렸던 그럴 마필이에요. 근데 중간에 말이 대장경주 한번 잘못 나갔다가 완전히 말이 좀 맛이 가가지고 회복이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의 컨디션 같으면은 얘는 여기서 그냥 와야 되는 말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대 복병 마필은 6번 석유 퍼펙트가 맞긴 한데, 역시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부산 오경주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인기 마필이었다 못 들어온 마필이죠. 4번 원더풀 로드. 조재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진로가 좀 발주하면서 진로가 좀 살짝 막히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 정도로 못 뛰었다라고 표현을,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어설픕니다. 약간 좀 마필 자체가 좀 못 뛰었던 그런 경향도 있고, 자, 이번에는 근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경주가 이상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수말은 별로 없고 앞말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원더풀로드는 수말이죠. 자, 그래서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그런 마필이 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4번 원더풀로드에 붙여서 인기 1위 가는 마필은 안쪽에서 울트라이트, 외곽에서 엑설런트 킹, 이 두 마리입니다. 자, 울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전 두 번의 경주를 앞말 한정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죠.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엑설런트 키는 지금 외곽 게이트 출발로 전개가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거리 지금 1200m 경주 출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 원더풀로드는 조금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좀 봐야 될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놓쳐서 안 될 복병 마필. 그게 뭐냐? 5번 라온 시티걸입니다. 5살짜리 앞말이죠. 5살짜리 앞말인데, 자, 라온 시티걸은 중거리 1400 아니면 1600 이런 경주보다는 단거리 1200m 경주가 훨씬 더 어울리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1300도 약간 좀 버겁고 1200이 딱 적정거리라고 보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정우주 기수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얘가 체구가 작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직전 경주 대비해서 만약에 빠졌다, 한 7, 8kg 빠져서 나온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체중이 적당 체중을 유지하고 나오든지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라운시티거리 단거리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빡셉니다. 안쪽에 1번 글로벌 태양. 김혜선 기수가 2024년 26주 방동석 조교사하고 김혜선 기수 해였죠. 자, 안쪽에 글로벌 태양인데, 대상경주를 연거푸 3번을 나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대상경주 나가서 꼴찌였던 말이냐? 아니거든요. 대상경주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일반 경주의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자, 문제는 금요일에 부산 주로를 보니까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상당히 좀 불리하더라. 안쪽 주로가 무거워서. 자, 그거를 이제 김혜선 기수가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게 남아있는 관건이고, 자, 4번 미스터 키맨입니다. 자, 미스터 키맨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빠르죠. 성장세가 빨라서 감량 이점을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한 마리의 인기 마필은 5번 금화 휴즈이트죠. 김만건 중에서 마방에. 자, 금화유제이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3개월의 공백을 좀 가지고 뛰었던 마필이고,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발걸음. 인기마 3마리가 배제할 수 없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죠. 기본기가 다 탄탄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의 접전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서울 9경주는 제가 서울의 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의 인기 1위 마필. 여기서 인기 1위 마필은 8번 대성스타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근데 대성스타는 조교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거리에서 잘 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다는 걸 뭘 의미를 하냐? 보폭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폭이 짧으면 단거리나 중거리 정도까지는 그냥
우격다짐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뛸 수는 있어요. 근데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폭이 짧은 마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현실인 거고. 자, 그래서 대성스타 뛰어봐야 한다. 뭐 상태는 괜찮아요.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마리 인기 마필 1번 세인트루카죠. 이 두 마리가 최저배당입니다. 자, 그런데 세인트루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무려 4kg가 올랐다. 그것도 안쪽 1번 게이트 6살짜리 수마리인데. 자,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최저배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두 마리는 그냥 직전 대비해서 그 정도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제가 노리고 있는 그 복병 마필은 직전 대비해서 훨씬 좋아진 모습이다. 얘도 직전 대비해서 그저 그래. 얘도 직전 대비해서 그저 그래. 그러면 굳이 이 두 마리의 깜빡이 인기 마필들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 놓고 때리는 거죠. 여기에서 승부를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은 안쪽에 1번 걸작원과 그리고 외곽에 9번 베스트 토르입니다. 자, 베스트 토르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발걸음을 보였다가 장거리로 넘어오니까 말이 잘 뛰고 있습니다. 1700m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직전에 또 이제 김용근 기수가 잘 탔죠. 이번 경주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감량 조건도 좀 있고, 김용근 기수가 베스트 토르를 직전에 기승을 했었고, 걸작원도 김용근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걸작원은 직전에 김용근 기수가 잘 타서 배당으로 착순에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가 상당히 좀 스마트한 기수잖아요. 그런데 걸작원을 버리고 베스트 토로에 가서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승급전에 치르는 마필을. 자,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승급전이라고 해도 직전에 오마신 오마시씩 이기면서 기본기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중거리보다 장거리가 훨씬 더 어울리는 마필이고. 그래서 안쪽에 1번보다는 9번 베스트 토르가 좀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마필 한 마리 뭐냐? 11번 킹아너입니다. 킹아너. 자, 왜 제가 킹아너를 말씀을 드리느냐? 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김태희 기수가 자가용으로 탔던 마필이죠. 물론 이 1800m의 외곽 게이트 출발이면은 좀 불리합니다. 그렇죠. 1600 코너에서 시작하고 1800도 바로 나가자마자 코너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긴 한데, 앞에 가는 마필이 당연히 아니고 좀 뒷선에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코지 기수 기승이라고 그래도 전개상의 불리한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직전에 이제 김태희 기수가 계속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코지 기수 기승이라고 그러면 결승선에서 뭔가 좀 한 걸음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킹하너 같은 경우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해도 아예 백판 마필이에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삼복승식으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6분 원평스톰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조교사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이죠. 뛰는 모습을 보면 경주 한번 뛰고 충분히 좀 쉬었다가 주행검사 한번 하고 또 경주 뛰고 또 쉬었다가 주행검사 한번 하고 또 경주 뛰고 3번을 뛰었는데 3번 다 이겼습니다. 물론 원평스톰이라는 마필 자체도 기본기가 출중하지만 이번 경주 이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승급전이기는 한데 감량 조건도 좋고 이번에도 베스트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평스톰 뺄 수가 없죠.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고, 자, 원평스톰하고 붙여갖고 최저배당으로 가는 마필 2번 지구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다소 오르기는 했는데 54.5면은 뭐 그냥 개나리 보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기본기가 앞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원평스톰은. 자, 이 두 마리 인기 마필이 괜찮은데 여기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은 뭐냐? 제가 직전에 좀 아쉬웠던 마필이죠. 자, 9번 만네로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승부처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김용근 기수의 걸작원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거하고 같이 들으면서 배당이 빵 터져버렸는데, 자, 만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승부처를 가지고 가냐? 장거리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헤리카신 기수가 해결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스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왔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고 감량 조건도 있고 지금 이제 1600m고 경주 거리도 1600인데 헤리카신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승급전에 3등급과 2등급의 발걸음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또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자, 하지만 제가 뭐 지구라트를 이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평스톰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헤리카신 기수가 이 정도 편성이면은 3창만 와도 무조건 10배 이상은 나와요. 3창만 와도. 자, 그래서 이 만대로는 여러분들 복승식은 뭐 언감생심 안 될지라도 3복승해서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다 살펴봤고요. 뭐 부산도 서울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많이 보였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은 인기 마필들 위주로 드리고 복병 마필들도 다 추천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주로 상황을 보고 오히려 그냥 복병 마필을 놓고 인기 마필을 갖다 붙여야 될 경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